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란 무엇일까요?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선언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장애 관련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된 1948년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는 장애를 인권의 문제가 아닌 시해 및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장애를 인권 개념으로 접근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자고 선언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40여 년 전인 1975년이 되어서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이 공표되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교육이나 서비스, 치료나 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전 세계인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비극적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협약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종 국제인권협약과 기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여러 형태의 결의문, 선언문들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는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1987년부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드디어 192개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인종차별 철폐 협약 1965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1966년, 여성차별 철폐 협약 1979년, 고문 방지 협약 1984년, 아동 권리 협약 1989년,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1990년, 우리나라 미가입에 이어 2006년에 8번째로 유엔에서 채택한 협약입니다. 같은 해에 강제 실종 협약 2006년, 우리나라 미가입도 채택되면서 유엔의 국제인권협약은 2021년 현재 총 9가지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의 채택과 함께 전통적으로 장애를 복지, 시해, 재활 차원에서 접근했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장애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결함이나 문제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조는 협약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3조 일반 원칙 및 제4조 일반 의무를 비롯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할 때 근간이 되는 조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보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나오는 5개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실려 있습니다. 의사소통, 언어,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인 편의 제공, 보편적인 디자인이 그것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 내린 이유는 이 용어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해서 하나의 의미와 신뢰로 규정되거나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소통과 언어는 그 뜻을 정확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2조 정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은 다양한 장애의 유형과 정도, 그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차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소통과 언어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고 불편 없이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필요한 기술이나 수단,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전달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장애인 중심의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 전달 수단만이 아닌 점자나 수어, 텍스트로 표시된 것,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쉬운 언어 등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 모든 의사소통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성별이나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 장애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 향유,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정의 내리는 것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그 목적과 결과 모두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에는 다음에 나오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없는 한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 출입구에 계단만 있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직원을 위해 경사로를 만드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편적인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단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이나 보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3조 일반 원칙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조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조항은 모든 조항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 특정 조항이 바로 제3조 일반 원칙과 제4조 일반 의무입니다. 제3조와 제4조는 협약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일반 원칙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녀의 평등, 장애 아동의 점진적 발달 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협약의 모든 조항의 근거가 되며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이행 방안에 대해 협약을 비준한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사국 정부가 국내 법령이나 제도를 수립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원칙들이 온전히 구현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4조 일반 의무 제4조 일반 의무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들이
이행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한 참여 주체,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이행, 국내법과의 관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이 권리와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입법적, 정책적, 행정적 의무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법의 재개정 및 관습의 타파, 행정적 조치, 보편적인 디자인 촉진,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 촉진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통해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치 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